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국방 관련한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안보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북한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사회가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고 통치력 그리고 민심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 군은 이게 무슨 인민무력성의 하수인인지 아무튼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김씨 일가의 실정과 최근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봉쇄로 인해 북한이 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능마저 상실하고 있는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조차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중 국경지역인 함경북도 온성의 한 주민이 출산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가 북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24일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당해 신고해서 사연이 알려진 이 사건은 출산을 위해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은 한 여성이 병원에 아무도 없어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출산 중에 아기와 함께 사망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병원은 평일 대낮이었지만 문만 열려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사망에 격분한 남편은 도당과 중앙당에 의료진의 직무유기를 고발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의료진 역시 급여를 받지 못해 당장 굶어 죽을 걱정을 해야 하는 마당에 병원에 출근하지 못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가가 기초적인 의료 시스템마저 운영하지 못해 벌어진 이 참극에 대해 이런 소식은 장마당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데일리 NK는 다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른바 전량세대, 즉 식량이 떨어진 세대가 급증하면서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오래 못 버틸 것이라며 연일 북한 바닥 민심 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북한 당국은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정비할 생각은커녕 주민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장마당마저 통제해 세금을 뜯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러한 모습에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제 젊은 20대 여성이 출산을 이제 만삭이 되어서 양수가 터져서 갔겠죠. 우리 애들 낳을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병원 문이 열려 있고 의사, 간호사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부인과 산모를 거기 놔두고 남편이 거리로 장마당으로 의사를 찾으러 간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수소문 끝에 찾고 해서 찾은 의사를 하나 찾았는데 이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고 외과 의사였던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외과 의사니까. 또 자기가 또 책임질 일 안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외과 의사라도 그래도 학부 시절에 기초적인 것을 배웠을 테니까 노력을 해보겠는데 여기는 그냥 책임질 일 안 하는 사회죠. 그래서 나 해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결국 남편이 다시 병원에 돌아가 봤더니 자기 부인은 결국 출산을 하다가 죽어 있는 겁니다. 정말 비극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은 혼자서 애를 낳다가 애와 함께 아기와 함께 죽어 있는 거예요. 아기도 죽었고 부인도 죽었고 남편은 돌아버리는 거죠. 너무나 분노스럽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당, 중앙당 전부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며칠 만에 돌아온 답변은 우리가 월급을 못 줘서 의사, 간호사들도 병원에 출근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답니다. 이런 것들이 장마당과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지. 야, 온성에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대. 야, 말이 되냐, 이거. 이제 이런 게 퍼지니까 정말 이 북한 민심,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그리고 그 김정은의 일가, 그리고 최고 지도층들이 무슨 충성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산사회주의가 뭡니까? 국민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이 먹을 수 있고 의료 서비스, 연금, 복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공산사회주의 시스템 아닙니까? 그거에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환호를 했고 지금도 거기에 환호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몇 명 있죠. 그런데 이게 바로 공산사회주의 현실입니다. 왜? 내가 일 안 해도 어차피 먹여 살려주니까 지금 우리가 복지가 너무너무 늘어나면서 마치 공산사회주의 상황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상속을 하지 말자.
상속은 사항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부 다 국가에서 환수하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 자식에게 줄 수가 없는데 일 안 하는 것이죠. 마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돈을 다 뺏어버리면은 저런 사람들이 계속 이재용 또 나오고 또 이재용 나오고 또 뺏고 또 뺏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재용 이후에 절대로 저런 재벌 안 나와요. 일을 왜 합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 그걸 무시하고 공산사회주의는 이상을 바랬죠. 그런데 안 되는 거 지금 북한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걸 흠모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 너무나 황당하죠. 그 사람들이 30%나 된다는 거 정말 희한한 상황 아닙니까? 그 30%가 그럼 다 돈을 잘 버냐? 아니죠. 그 중에서 진짜 몇 인간들 마치 북한처럼 그 사람들 정말 권력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거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후에 투표하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닥 민심이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는 북한에서 김씨 정권이 기댈 것은 오직 총과 칼뿐입니다. 북한 당국이 유사시 자신들이 방패가 되어야 할 군인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상 검열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총정치국이 이른바 북한군 내의 외부 문화, 특히 남한의 문화가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고 이미 스며든 이른바 남조선 날라리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상전에 착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2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병사, 사관들에 대해 사상 교양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서 그들 속에 외부 문화가 침투할 여지를 없애고 외부와 관련된 작은 현상도 절대 용서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총정치국장 명의로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북한군 내에서 급속도로 한류 문화가 퍼지며 장병들의 사상적 동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우수부대로 뽑혀 평양으로 가던 장병들이 열차 안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춤을 장기자랑으로 선보였다가 그 장병들은 물론 이를 알아본 보위성 요원들도 모두 수용소에 끌려가는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고, 지난달에는 평양 외곽방의 핵심 부대인 3군단 후방총부장인 대좌가 한국 드라마를 대량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되어 공개 총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사상전을 통해 말단부터 고위급까지 광범위하게 침투한 이른바 남조선 날라리 문화를 철저하게 뿌리 뽑을 계획인데요. 과연 북한 당국의 희망대로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소식에서 전량세대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전량세대. 이게 이제 그 세대라는 것이 제네레이션이 아니고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진 가정들, 가족들, 가구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없어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에 이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예능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알려드렸는데 우수병사들, 그러니까 이제 원산 지역에서 뭐 사고 발생한 거 그거 잘 수습하고 했던 그 우수병사들 이제 평양으로 저 전방 그 백두산 지역으로 관광 보내가지고 이른바 이제 관광 보내는데 그 기차 안에서 야 장기자랑 한번 해봐 했더니 얘들이 BTS 방탄소년단 노래와 춤을 춘 겁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그 춤 어디서 배웠어? 부대에서 배우던데요. 그럼 그 부대가 그 BTS 춤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대에서 배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BTS 춤을 춘 그 우수병사를 처벌을 하는데, 자, 처벌하는 과정에서 알아본 보위부여도 니들은 그거 어떻게 알아봤어? 그게 BTS 춤인지 어떻게 알아봤어? 니들도 봤구나. 해서 그 보위부 요원까지 처벌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평양 근처에 있는 3군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치면 수방사 인접부대죠. 굉장히 중요한 부대인데, 그리고 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검증된 간부들이 지휘관을 맡는 그런 부대 아니겠습니까? 평양 근처에 있으니까 총을 거꾸로 들면 안 되니까. 여기에 후방총부장, 즉 우리로 치면 군수부장입니다. 군수 관련한 걸 총괄하는, 뭐 돈을 만지는 이런 자리에 있는 대좌죠. 우리의 대령. 자, 이런 사람이 남조선 드라마, 남조선 예능의 USB를 판매하는 큰 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 뒤져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그 대자를 공개 총살했는데 그 대자는 이제 군수품 떼먹고 돈 벌고 또 이렇게 남조선 드라마, 예능, USB 팔아서 돈 벌고 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했겠죠. 그래서 이제 보위부에서 쟤 돈 저렇게 많이 어디서 났어?
하고 뒤져보니까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개총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군에 남조선 날라리 문화가 지금 만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현상이라도 철저하게 단속해라. 그러니까 아주 미약한 작은 죄만 지어도 철저하게 처벌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는데 과연 대좌들까지 나서서 이 장사를 하고 있는 이 북한군이 그것도 수도 방위의 핵심 부대에서 이런 대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북한군이 과연 어떻게 충성과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이 굉장히 위기라고 느껴지는 것이 전량 세대, 즉 식량이 떨어진 세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보리 이제 막 새싹이 이만큼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보리가 이게 다 크고 여기서 싹이 열리고 보리가 열리고 이제 이 수확을 하려면 앞으로 시간 좀 남았죠. 한두 달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식량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옥수수 나오려면 여름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수하려면은 가을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 북한의 전량 세대가 만연한 이 시기가 북한이 가장 힘들 때인데 또 작년 겨울에 북한은 식량이 없어서 군량미 창고를 열었죠. 그러면 보리 수확하고 이러면 군량미 창고부터 채워 넣어야 됩니다. 왜냐? 지금 미국하고 으르렁으르렁 하고 있으니까 뭔가 분위기 심상치 않죠. 군량미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민간에 들어가야 할 식량 더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군부대를 가지고 군인들 가지고 이제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 군인들이 총을 거꾸로 들까봐 남조선 날라리 문화. 뭐 남조선 드라마 보니까 너무 잘 살아. 너무 자유스러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 야, 너무 좋아. 특히 최근에 있었던 그 남조선의 아름다운 재벌 여인과 북조선의 총정치국장의 아들이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북한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기 좋답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 북한 내부에 침투해서 북한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게 무너질까봐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북한 못 무너지게 이 정부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건 목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북한이 연평도와 백령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240mm 방사포를 서북도서 창린도에 배치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북한을 감싸는 입장을 보여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연말 서해 NLL 가까운 창린도에 최신 개량형인 240mm 방사포를 배치한 것이 확인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해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해 연말 서해 창린도에 개량형 240mm 방사포를 배치한 것이 사실이냐? 라는 언론의 질문에 배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무기를 배치한 것만 놓고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언론의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은 22연장 발사관을 가진 최신 개량형 240mm 방사포는 물론 지상 고정식 크레인까지 설치하며 창린도를 고정식 방사포 기지로 만들었는데요. 이는 연평도와 백령도는 물론 인근 해상을 오가는 민간 선박에게도 대단히 큰 위협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남북 군사 합의서에는 전력 전진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화기를 배치한 것만으로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했거나 무력화하려 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우려를 제기하는 언론을 질타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에는 NLL을 포함해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의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 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 조치를 명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병들과 주민들을 겨냥해 포문을 열고 있는 방사포를 눈앞에 두고도 북한을 옹호하는 국방부의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국민들을 불안과 분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40mm 방사포. 이게 바로 북한의 갱도포, 서울 불바다포의 바로 그 주역입니다. 사거리가 65km에 이르는 그 방사포인데 지금 이제 개량형이라고 하니까 65에서 80km의 사거리를 가지는 아주 장사정 방사포. 더군다나 22연장, 뭐 한 번 쏘면 22발을 로켓을 그냥 쏴버리는 엄청난 거죠. 지난 연평도 포격도발 때는 122mm 방사포였어요. 이거보다 뭐 위력이 뭐 형편없죠. 구경은 240mm, 122mm면 반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폭약은 뭐 2배 이상이죠. 그래서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던 그 122mm 방사포보다 훨씬 강력한 방사포를 창린도에 배치했는데 이게 정말 아주 교묘한 위치입니다. 창린도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해 에데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연평도가 있죠. 그리고 저 끝에 백령도가 있습니다. 자, 백령도가 있는데 그 중간에 창린도가 있어요. 창린도 여기. 자, 그래서 교묘하게도 창린도는 백령도와 연평도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리를 재봤더니 직선 거리로 연평도와 창린도는 47km, 그리고 백령도와 창린도는 42km, 그리고 백령도 아래에 있는 대청도와 창린도는 39km. 이 중간에 지금 사거리 65km 이상의 대형 방사포를 배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하면은 우리 해병대의 포병 중에서 이제 K9 자주포를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를 해놨죠. 그런데 K9 자주포의 포탄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반탄이 있고, 그리고 비비탄이라는 사거리 연장탄이 있어요. 이게 이제 40km를 날아가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는 54km를 날아가는 랩탄이라는 거, 로켓 추진탄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포탄이 이만한데 여기에 로켓 추진탄이니까 로켓 추진제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폭약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본 상식이죠. 그래서 이 사거리 54km를 날아가는 이 랩탄은 위력이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위력을 내려고 하면은 사실은 23km 정도가 가장 좋고 40km도 좀 이 비비탄도 위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 창린도 지역은 비비탄으로도 때릴 수 없고 연평도나 백령도에서 비비탄으로 때릴 수 없고 오직 여기서 때리려면 랩탄으로 때려야 되는데 랩탄은 위력이 약하죠. 그리고 이 랩탄을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를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우리 국회 국방위원들 그리고 이 메이저 언론에서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정부의 의지입니다. 랩탄을 이제 개발했는데 그걸 백령도와 연평도에 만약에 배치를 해놨으면 그래도 뭐 정상적인 군부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봐줘야 되지만 만약에 랩탄을 개발한 지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이걸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북한을 너무나 의식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배치를 안 한 것입니다. 혹시 국회 국방위 사무실에서 이거 지금 보고 계시면 당장 합참에 해병대 사령부에 지금 백령도 연평도에 랩탄 배치했는지 아닌지 물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랩탄은 위력이 약하기 때문에 창린도를 때렸을 때 창린도 당연히 이 방사포진지 이 유계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뚫고 때릴 수가 없죠. 그런데 북한은 여기다가 방사포를 만들어 놨습니다. 당연히 이 서쪽으로 해서 백령도를 때릴 수 있게도 진지를 만들어 놨을 거고 또 동남쪽으로 해서 연평도를 때릴 수 있게도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이게 남북 군사 합의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자들입니까? 분명히 해안 포문을 열지 않고 포덕개를 막아라. 이 말은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추가의 행동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신무기, 그보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지금까지 있어왔던 해안포 해봐야 76mm 그냥 포입니다. 그 76mm 포와는 비교도 안 되는 240mm 다련장 로켓 22발짜리를 갖다가 지금 부대별로 지금 배치를 해놨는데 이게 군사 합의 위협이 아니다. 긴장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 해병대원들이 지금 좀 불안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긴장이 느껴져요. 그리고 연평도와 백령도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이 군부대, 국방부가 위협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군대입니까? 조선인민군 인민무력성의 뭐 남조선 지부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국군입니까? 정체가 뭡니까? 정말 분하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